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덧 50대가 되어 중학생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조금씩 같은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우연히 저의 시대학 이야기를 들은 친한 언니가 이런 얘기는 자기들끼리 알기에 너무 아깝다고 사연을 보내보라고 추천을 해서 이렇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사실 아이들을 중학교에 보내고 5년 전부터 잊고 지낸 형님이 자기 좀 도와달라고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워낙 형님하고는 안 좋게 연을 끊게 되어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년 만에 그것도 거지꼴이 된 형님을 보니 참,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군요.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제 앞에서 잘난 척과 오만을 떨던 형님이었는데 어쩌면 형님은 하늘에 계신 시할머님이 준비한 천벌을 받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착하게 살지 못할 망정 악하게 살지는 말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저와 형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네요. 저는 홀로 계신 시할머님이 위암이라는 소식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짐을 쌌어요. 시할머님은 일찍 돌아가신 시어머님 대신이었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을 키운 것은 물론이고 사업을 하시던 시아버님의 뒷바라지까지 모두 다 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저 역시 친정엄마 대신 외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저는 시할머니와 잘 지내왔었는데요. 결혼 직후 외할머니를 간암으로 떠나보내게 되어 저에게 암이란 트라우마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장남도 아닌데 생각 좀 해보자는 남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는데요.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따라 시댁으로 따라왔어요. 그러면서도 은근 할머님의 간병은 장남인 형과 형수가 해야 하지 않냐고 아주머님 내외에게 계속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는데 형님은 제가 이미 시댁에 들어갔는데 자기까지 뭐하러 들어가냐며 시댁에 들어오는 걸 꺼렸어요. 자기가 괜히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형 내가 꼼짝도 안 하잖아. 원래 형이 할머니 아프시면 돌본다고 나한테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여보, 누가 하면 어때? 그리고 자기 형이랑 형수가 퍽이나 할머니를 잘 돌보겠다. 됐어. 내가 하면 돼.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왜 혼자 사서 고생을 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사업이랑 재산이랑 전부 형이 가져간 거 잊었어? 안 잊었어. 나도 그때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해. 근데 어떡해. 주는 사람 마음이지. 아버님이 장남이라고 저렇게 챙겨주셔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그건 이거랑 별개고. 왜 별개야? 많이 받은 사람이 굳은 일도 많이 하는 거야. 난 괜찮아. 오히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할머님이랑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도 일찍 다니고 주말엔 가까운 데라도 바람 쐬고 오자. 알겠지? 시할머님은 위암 사계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다 보니 병원에서는 이미 전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술도 권하지 않았고 항암도 체력이 있어야 한다며 우선은 병원에서 준 약으로 진행을 늦추자고 하셨는데요. 시할머님은 수술도 항암도 필요 없다며 당신은 병원이 아닌 집에 계시길 원하셨어요. 어차피 병원에서도 크게 뭘 할 수도 있는 게 없으니 의사 선생님도 시할머님의 뜻에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죠. 다행인지 연세가 많으면 병원 진행도 느리다며 집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시할머니께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모든 생활을 시할머님 중심으로 마쳤고 아이들에게도 할머니를 잘 돌봐드리자고 가르쳤는데요.
남편은 자꾸만 아주버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듯 보였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장남이랑 차남이라고 차별받고 큰 것도 있고 제가 봐도 형님 내외가 욕심도 많은데 이기적인 구석도 많으니 남편은 이 상황이 용납되지 않은 듯 했죠.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며 아주버님 집에 쳐들어갔고 저는 행여 형제들끼리 큰 싸움이라도 벌일까 걱정돼 잔뜩 화가 난 남편을 따라 나섰는데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남편의 아내이다 보니 아주버님과 형님이 하는 말에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뭐 하자는 거야? 동서가 좋아서 그 집에 들어간 거 아니었어? 형수님, 이 사람 괜히 자기가 먼저 들어가자고 했겠어요? 형수님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형이랑 형수가 아버지한테 돈 타서 쓸 때마다 장남으로 집에 큰일이 터지면 무조건 나서서 감당하겠다고 했던 말. 저 하나도 잊지 않았다고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고 이렇게 안면 싹 바꿔도 되는 거예요? 형도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해봐. 야, 내가 너한테 왜 그런 말을 해야 해? 내가 너한테 약속했어. 그리고 막말로 이 사람보다는 재수씨가 굳은 일 전담이잖아. 이 사람은 집에서 워낙 고생도 모르고 살다 온 사람인데 너는 그런 형수가 엄마도 아니 할머니 수발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냐? 나 참, 형 와이프만 소중해. 나도 내 와이프 굳은 일 시키기 싫어. 그래서 두 집이 돌아가면서 모시던 역할 분담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형이 챙겨간 돈이 얼마야? 아, 진짜 도련님도 끈질기네요. 원래 장남이고 형이면 재산이든 유산이든 더 받는 건데 뭘 그렇게 남의 것에 욕심을 내세요. 그리고 병 걸린 노인네를 돌아가면서 모시자고요? 지금 나더러 그런 더러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형님, 아무리 지금 할머님이 안 계신다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왜?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 흉도 보는데 노인네 싫다는 소리도 못해? 남은 집안 재산이라도 좀 떼어 갖고 싶으면 동서가 전담으로 노인네 맡아. 그럼 내가 상속받을 때 수고비는 떼줄게. 형수님, 미치셨어요? 야, 넌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됐고, 신고하기 전에 얼른 꺼져. 내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아? 좋아, 신고해. 여보, 그냥 가자. 내가 말했잖아. 이런다고 말 들을 인간들 아니라고. 나중에 처벌 받을 거야. 야, 동서, 너 말 다 했어? 그리고 한 식구라고 봐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봐줬다고요? 똑똑히 들으세요. 봐준 건 저예요. 여보, 가자. 이 사람들이랑 상종도 하지 마. 재수씨, 듣자 하니 위아래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재수씨가 그러니까 얘가 점점 지 분수도 모르고 설치잖아요. 진짜 어이없다. 내가 분수도 모르고 설친다고?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네. 우리 그냥 영 끊고 살자. 할머님 돌아가셔도 얼굴 보일 생각도 하지 마. 이제부터 너란 새끼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돌고 있네. 할머님한테 조만간 인사 간다고 전해. 할머니한테 고시텔 건물 있잖아. 내가 그거 받으러 간다고 전해라. 자기야, 그런 말을 지금 왜 해? 저것들이 중간에서 노인네 꼬셔서 해먹으면 어쩌려고. 아, 그런가? 야, 방금 한 말은 그냥 잊어라. 참 어이없죠. 나이씩이나 처먹은 인간들이 생각을 한다는 게 그때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희 아이들보다도 짧고 한심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의 바닥을 본 저희 부부는 그냥 이제부턴 저희 말고 다른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기로 하고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시할머니를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사업차 접대나 출장이 많았음에도 집에는 일찍 오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가족을 위해 운전사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시할머님은 생각보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으셨어요. 식사하는 게 좀 불편할 뿐 약이 잘 듣는지 통원 치료만으로도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죠. 저는 이렇게 된 거 항암도 하고 수술도 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시할머님은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그럴 때면 늘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다 순리다. 사실은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자식들 앞세웠으니 나도 어여 가야지. 할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랑 더 재미나게 지내셔야죠. 고맙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재밌고 행복해. 그냥 운명이 주는 시간까지만 니들이랑 이렇게 지내고 싶다.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아니요. 제가 무슨 고생을 해요. 아시잖아요. 저 할머니 손에 커서 요즘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할머니랑 있으면 저희 할머니 생각에 제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래, 얼굴은 못 봤지만 그 할머니 참 복도 많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손녀가 오래오래 기억해 주니까 내가 늙어보니 알겠어. 그냥 누가 나를 오래오래 기억해 주고 그리워해 주는 것보다 세상에 더 좋은 건 없다. 나도 니네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기억해 주지 않으련. 할머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누가 당장 죽는데 그냥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거지. 그나저나 경수 내외는 도통 얼굴 보여줄 생각이 없는 거라니? 글쎄요. 워낙 사업 때문에 바쁘시니까. 그래, 바쁘면 좋은 거지. 우리 장손 고생하네. 시할머님은요, 은근 장손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면 편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도 남편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다시는 발도 붙이지 않을 것처럼 굴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손에 바리바리 먹을 것을 싸들고 시댁으로 왔어요. 나 참, 나짝도 두껍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왜, 그렇게 바라는 건물 달라고 할머니한테 조르려고 왔어?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 야, 넌 내가 할머니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네가 뭔데 집주인 행세를 해? 맞아요. 여기가 도련님 집이에요? 할머님, 저희 왔어요. 장손이란 이 집 종부 왔어요. 종부라니.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시댁 일이라면 제일 먼저 빠지는 며느리가 어떻게 자기 입으로 종부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시할머님은 저희 부부와는 다르게 형님과 아주버님을 반기셨고 안방에서 저희만 빼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남편도 어찌나 속이 뒤집히는지, 그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원래 나쁜 형님 내외보다 시할머님이 야속하게나 느껴지던 거 있죠. 그동안 성심성의껏 해드린 보람이 없달까요? 무튼 그날은 그런 서운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시할머님이 저희 부부를 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시할머님은 당신의 재산 중 가장 값나가는 고시텔 건물을 시아주버님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형 진짜 쓰레기다. 할머니 아프신 후로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으면서 결국 그거 달라고 여기 온 거야? 왜? 네가 여기서 온 가족 데려다 할머니 모시면 내가 그 건물 너한테 줄 거라고 기대했냐? 아주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한테 미안해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오늘 당장부터 할머니 병간호 하신다고 하면 지금 당장 나갈 수 있어요. 어머 동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그 얘기는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원래 장손이 그 집 대표인 거 몰라? 말은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동서도 그 건물 탐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할머님 앞에서 펴내는 거야? 동서는 어떻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니? 제가요? 저는 오히려 형님이 참 얼굴이 두꺼운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건 내빼고. 그러면서 어쩜 욕심은 그렇게 많아요? 뭐야? 재수씨,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제 와이프가 손윗 사람이에요. 그건 알아야죠. 어쩜 형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랑 똑같을 수 있어요. 지금 보니 둘이 천생연분이네. 그때였어요. 시할머님이 소리를 빽 하고 지르셨고 이렇게 마무리 지으셨죠. 그만들 해. 니네는 받을 거 받았으니 이만 가라. 그리고 경운의 너희도 여기 있기 힘들면 이제 니들 집으로 가. 할머니,
왜 불똥이 우리한테 튀어?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여기 있는 건데. 순수 같은 소리 하네. 자기야, 얼른 가자. 나 너무 기분 나쁘다. 형수, 지금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군데요? 여보, 그만해. 할머님 힘들어. 그래 임마, 재수씨 말 들어.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어디 하루 이틀 일이냐? 할머니 돌아가시면 제사 누가 지내? 장손이 내가 지내지? 아버지 사업도 내가 물려받았고 네가 아무리 설쳐도 나랑은 게임이 안 된다고. 여태 그걸 모르냐? 자기야, 됐어. 할머니, 아프시더니 너무 마르셨네요. 제가 소고기 사왔으니까 그거 구워 드세요. 그럼 중부 갑니다. 서로 명의 옮기게 준비 잘해주세요. 저는 제 앞에서 기고만장한 형님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시할머님이 위암이시고 약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셔서 죽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는데 그것도 모르는 형님이 저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게 저도 남편만큼 서운했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시할머니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 돌봐드린 건 아니었는데 막상 형님 내외가 한 것도 없이 건물을 받아가니 저도 남편도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러자 시할머님은 그런 제 기분을 눈치채셨는지 예, 아가, 내가 손톱이 길어서 좀 불편한데 네가 좀 깎아주련?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왜 하필 지금 그러시는지 저는 기분이 상해 퉁명스럽게 대답했는데요. 지금이요? 제가 지금은 좀 기분이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네가 좀 해다오. 네가 깎아줘야 가지런하고 예쁘잖아. 저는 제 속도 모르고 할머니 손톱이나 깎아달라고 하는 시할머니의 속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할머님 방에 들어가 손톱을 잘라드리는데 시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한테 많이 서운하지? 내가 괜히 큰애 편애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시아주버님도 형님도 너무 얌체잖아요. 아무리 장손이고 종부면 뭐해요? 자기 역할도 안 하는데. 그래놓고 뽑아갈 건 다 뽑아가잖아요. 저는 애들 아빠가 불쌍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잘못이 크지. 근데 나 때는 그게 많은 줄 알았어. 그래도 네 남편의 표현은 저렇게 해도 속이 깊지? 이렇게 할미 아프다고 식구들 죄 끌고 와서 나 위해 준다고 노력하고. 나도 다 안다. 그렇게 다 아시면서. 너도 그 건물 갖고 싶었냐? 그건 아니지만요. 근데 형님네가 갖는 건 더 싫어요. 죄송해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죄송하긴. 그래, 싫을 수 있다. 내가 대신 너한테는 갈 때 가더라도 꼭 뭐 하나는 챙겨주고 가마. 에이, 됐어요. 제가 뭐 그런 거나 바래서 그런가요? 그냥 형님이 싫어서 그래요. 너는 참 솔직해서 좋아. 사실은 나도 걔 별로다. 그래서 그냥 더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줘버렸어. 그 건물 연식도 오래됐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래놓고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니? 난 오히려 그 건물 가져간다고 해서 괜히 고맙더라. 할머님, 괜히 그러시는 거죠? 저 다 알아요. 내가 너한테 오늘 단단히 찍혔구나. 그래, 우리 손자 며느리 기분을 풀어주려면 내가 어찌해야 할까? 용돈이라도 주랴? 됐어요. 무슨 용돈을. 저 이제 마음 풀렸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은 꼭 죽 한 그릇 다 비우기예요. 사실 시할머님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할머님 앞에서 계속 서운한 내색을 할 수 없어 거짓말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형님 내외가 다녀간 후로 시할머니의 건강은 날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상태가 나빠지시는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과 제가 교대로 시할머님 병실에서 병간호를 했고 할머님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어요. 그렇게 할머님의 장례가 시작되었고 남편은
싫다고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저는 그래도 시할머니 마지막 가는 길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장손과 종부 역할을 하라고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계속 전화 연결이 되지 않다가 그날 저녁 겨우 전화 연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형님 내외는 할머니 장례식에 올 수 없다고 했는데요. 못 오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나도 가고 싶지. 근데 지금 내가 크루즈 여행 중이라 바다 한가운데 있어. 그동안 건물 명의 바꾼다고 이래저래 정신 없었거든. 이 사람 사업도 뭐가 문제인지 한참 바빴고 그래서 큰맘 먹고 좀 쉬려고 크루즈 여행 왔는데 왜 하필 이때 돌아가셨니? 형님 정말 제정신이세요? 할머니 아픈 거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아요? 건물 받을 때만 얼굴 잠깐 비추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했어? 나도 마음이 불편해. 근데 어떻게 여기서 헤엄쳐서 가? 그냥 이것도 다 운명이지. 할머님이 장손이랑 중부 고생시키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시기 맞춰서 돌아가셨나 보다. 동서라도 정성껏 잘 보내드려. 네, 제가 형님보다 훨씬 더 잘 보내드릴 거예요. 형님은 계속 그렇게 인간 말종처럼 사세요. 크루즈 여행이요? 돼지목에 진주네요. 야, 돼지? 너 말 다 했어? 내가 좋게 그 집 처분하면 반절은 주려고 했는데 땡전 한 푼 못 받아야 정신 차리지? 웃기고 있네. 이미 할머님 사시는 집 할머님이 원하셔서 처분하고 반절은 저희, 또 반절은 시골 막내 이모 할머님께 드리기로 했네요. 근데 그것까지 탐내고 있던 거였어요? 형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뭐라고? 에이씨, 그 집을 누구 맘대로 그렇게 나눠 가져? 누구 마음이긴요. 주인 마음이죠. 웃기네.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서가 중간에서 꼬드긴 거지? 건물도 못 받아서 그거라도 받아야겠다고. 아주 지랄을 하세요. 어차피 헤엄쳐 오실 것도 아니니까 이만 끊을게요. 저희 남편 말대로 저희 다신 보지 말죠.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누구 맘대로 집을 그렇게 처리하냐며 남편에게 전화에 따졌다는데 남편이 주변에서 보든 말든 짱욕을 퍼부으니 알아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시할머님을 저희 부부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내드렸어요. 한다고 했지만 시할머님의 염하는 걸 보니 왜 그리 제가 못해드린 것만 떠오르는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제가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중간에 형님 내외랑 싸우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으니 저희 부부도 형님 내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할머님 집을 처분하고 받게 된 돈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통장에 고이 넣어만 두고 있었는데 시할머님의 짐을 정리하는 중 저에게 남기신 편지 한 통을 내내 보지 못하다 조금 안정이 되어 식구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을 때 조용히 꺼내서 읽었어요. 그리고 시할머님이 저에게 얼마나 고맙고 미안해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편지에 남겨주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제 더는 시할머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그치지 않더군요. 누군가는 친할머니도 아닌 시할머님을 왜 맏며느리도 아니면서 모시냐고 저에게 이상하다고 했는데 시할머님은 말이 시할머님이지 저에겐 친할머니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게 편지지 한 장을 꽉꽉 채운 소중한 할머님의 마음을 읽어내리는데 마지막 구절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다만 내가 세상을 떠나면 시골에 있는 막내에게 찾아가 봐라. 내가 너한테는 꼭 하나 주고 간다고 했지? 그걸 내 동생이 대신 갖고 있을 게다. 아마 내 장례가 치러지면 내 동생이 준비하고 있을 거야. 아가, 나는 네가 참 좋았다. 우리 막둥이 경호한테도 할미가 많이 고맙고 미안했다고 전해주면 좋겠다. 사랑한다. 복 많이 받고 잘 살아.
할미가 일전에 제가 형님이 고시텔 건물을 가져간다고 한 날 서운해하는 저에게 당신 떠나실 때 뭐라도 하나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그걸 기어코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았죠. 저는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고 뭘 남겨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뭐든 감사한 마음으로 받자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 주 주말에 이모 할머님을 찾아가니 이모 할머님은 저희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저희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시골에 사는 막내 이모 할머님은 시할머님의 가장 만내동생이었는데 자매 중 가장 마음씨가 착하지만 그래서인지 가장 가난해 어려운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언니인 시할머님이 그런 막내동생을 참 많이 챙기려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집을 처분하면 꼭 반절은 그 동생에게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이모 할머님이 저희에게 과연 무얼 주실까? 저와 남편은 머릿속이 온통 물음표였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게 돈이 되는 재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미 상속 절차도 끝났고 시할머님의 재산은 요란한 형님 내외 덕에 저희 부부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궁금했고 기대가 됐는데 편지만큼이나 시할머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거라고 짐작만 했었죠. 그런데 언니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갖고 있던 현금 자산으로 이걸 샀다고 했어. 그리고 당장은 자기 명의로 있으면 안 된다고 내 명의로 해달라고 했는데 자, 이거 받아. 이거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손자한테 주는 거야. 이모 할머니, 이게 뭔데요? 명의라뇨? 뭘 사셨는데요? 보면 알아. 그리고 명의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도 내가 미리 다 챙겨놨어. 남편은 이모 할머님이 주신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길래 저도 그 서류를 받고 저 역시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건 형님이 가져간 고시텔 건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청담동 건물이었어요. 평수도 보니 꽤 큰데 10층까지 있는 건물이라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는데 그 건물을 구입하고 저희에게 주시기 전까지 건물에서 나온 임대료를 이모 할머님이 명의를 빌려주신 대신이라고 주시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내가 말년에 언니 덕을 참 많이 봤어. 덕분에 빚도 다 갚았고 요 앞에 논이랑 밭도 사서 이젠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지. 니들 쌀이랑 제철 채소는 내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보낼 거야. 이모 할머니 어떻게 이런 걸. 언니도 알고 있었어. 경순애가 장손이라고 욕심이 많잖아. 분명 알면 지들 거라고 또 니네들 들들 볶는다고 이렇게 하자고 하더라. 고시텔 건물 있으니까 그거 던져주면 더 이상 뽑아먹을 거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는데. 서운했지? 당연하지. 둘이 똑같이 한 것도 아니고 나도 걔들이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다 알아. 우리 경호 사업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니들한테 주고 싶다고 했어. 그거 갖고 이제 걔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 이제 나도 할 일 끝냈으니 언니 쫓아가기 전까지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거 경수한테 들킬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 줄 알아? 감사해요, 이모 할머니. 저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머니 대신 이모 할머니 보러 올게요. 이젠 이모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대신이니까. 아이고, 이거 언니 덕에 내가 너무 말년에 호강하는데. 그래도 사양은 안 할게. 온 김에 밥도 먹고 놀다 가. 우리 남편 금방 온다고 했어. 니들 먹인다고 시장에서 육회 사온다고 나갔어. 저는 솔직히 꿈을 꾸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시할머님이 재산이 좀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런 큰 걸 저희 앞에 남겨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도 건물이랑 사시는 집 외에는 관심이 없던 거였는데 제가 과연 이걸 받아도 될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할머님은 당신이 떠나면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가 연을 끊고 살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시고 건물을 사둘 생각을 하셨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군요. 부모와 조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형제들이 우애 있고 잘 지내길 바랬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욕심내는 게 맞는 건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할머님의 뜻에 따르고 싶다고 했고 형이 꼭 자기를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저는 시할머님이 남편의 할머니이신 만큼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은 청담동의 건물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는 집도 조금 넓혀서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 다니기 좋은 위치로 대출 없이 이사를 했고 그 뒤부터 남편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부자가 되는 그런 날의 연속이었네요.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고 저는 시할머님에게 받은 유산을 허투루 쓰게 될까 재산관리에 온 신경을 쏟았는데 그렇게 달라진 환경에 조금씩 적응하며 살다 보니 아이들도 중학생이 되었고 시간은 5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형님이란 인간은 점점 희미해져 갔는데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어느 날 아침부터 반갑지 않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그게 형님일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 못했기에 누구냐며 친절하게 인터폰을 받았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동서, 나야.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설마 제가 문 열어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동서, 그러지 말고 문 좀 열어줘. 나도 할 말이 많아. 됐어요. 저는 들을 말도 없고 형님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만 가세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형님은 작정이나 한 듯 아이들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저희 집 앞에 죽을 치고 있었고 하원 후 집에 돌아가려던 저희 딸들이 난감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침부터 오밤중까지 집 앞에 있었다는 형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5년 전과 너무 달리 거지꼴이 된 형님을 보고 사실은 조금 놀라 제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형님, 거기서 지금까지 계셨던 거예요? 동서, 어떻게 된 거야? 이 집은 뭐고? 도련님 사업이 그렇게 잘 돼? 됐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얼른 하세요. 그게 있잖아. 우리가 좀 상황이 안 좋아. 그렇게 돈 욕심 많이 내시더니 왜 상황이 나빠지셨는데요? 아주버님 사업은 잘 안 돼요? 사업도 빚만 주고 접었어. 그 할머님한테 받은 건물 있잖아. 그게 진짜 사람 뒤통수를 쳤다니까? 뒤통수라뇨? 그 고시텔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무상임대 계약인 거 있지? 내가 주인 바뀌었다고 이제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 할머님이 친절하게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똑같다며 무려 20년 계약을 해놓은 거 있지. 그러니까 그 똥 같은 건물이 20년간 수입이 없는 거야. 근데 하자는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뻑하면 물세지, 뻑하면 고장이지. 거기에 세금은 또 얼마나 나오는데. 우리 돈을 그 건물이 다 까먹었다니까? 자금이 없으니 그이 사업도 안 되고 결국 수입도 없는 건물만 남고 우리 빚만 잔뜩 졌다니까. 건물 내놨는데 그 망할 무상임대 때문에 헐값에 내놔도 나갈 생각을 안 해. 그이는 맨날 돈 없다고 술만 먹고 내가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근데 동생은 갑자기 돈벼락이라도 맞은 거야? 그래도 가족 중에 잘된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가족이요? 누가 누구랑 가족인데요? 동서, 그러지 말고 과거의 일은 있고 우리 좀 도와줘. 가족이라는 게 뭐야? 아무리 우리가 영 끊고 살아도 가족은 가족이지. 내가 그땐 정말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동서랑 도련님 우리 은인이라고 여길게. 은인이요? 모르셨나 본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에겐 원수예요. 원수를 돕다니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럴 순 없네요. 동서, 제발 부탁이야.
달라는 거 아니고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만 빌려줘. 이렇게 잘 사는데 그 정도 돈은 우습잖아. 아니요. 저는 10원 한 장도 소중하고 귀해요. 그러니 형님 같은 원수 도와줄 돈은 없으니까 이만 나가세요. 조금 있으면 애들 아빠 올 텐데 괜히 험한 꼴 보지 마시고요. 동서,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응? 제발. 형님은 그렇게 바닥을 기며 저의 두 발을 잡고 애원했어요.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퇴근한 남편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상황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 일로 감정이 나쁜 남편은 형님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난리를 쳤네요. 제가 그럴까봐 형님을 서둘러 내보내려 했던 건데 형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지 그런 수모를 참아내며 어떡하든 저희에게 돈을 빌려가려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희 부부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러자 너무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희 집 살림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그 모습에 이성을 잃어 형님을 밖으로 밀쳐서 내쫓아버렸네요. 저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무래도 형님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내쫓긴 채로 형님은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저희를 돈에 미쳐 가족도 나몰라라 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결국 출동한 경찰들 손에 잡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형님은 물론이고 돈 냄새를 맡은 아주버님까지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또 찾아오며 몇 번이고 저희에게 돈 달라며 횡포를 부렸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해 그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렇게 지내길 3달 넘도록 같은 짓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애가 타는 건 저희가 아닌 형님과 아주버님이셨죠. 결국 두 사람은 저희 집 앞에서 보란듯이 죽겠다며 들어 누웠어요. 누가 그걸 보고 신고에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포기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저희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님 내외 몰래 조용히 움직였고 저희는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닌데 비밀리에 이사를 3번에 걸쳐서 무사히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로 멀리는 가지 않았지만 형님 내외는 저희가 학을 떼고 멀리 간 줄 알고 그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더군요. 이제 이사를 한 지 2달이 조금 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평생 그 두 사람의 얼굴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고시텔 건물과 함께 지난날 당신들이 저지른 욕심에 대한 천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해요. 이런 제 마음도 그리 선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는 세상이면 좋겠어요. 그래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혹 제가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라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벌 받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끝까지 구제불능이라면 저도 어쩔 수 없고요. 부디 저희 딸들은 그런 자매가 되지 않길 바라며 저도 남편도 현명한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하늘에 계신 시부모님과 시할머니께 자식된 도리를 끝까지 하며 살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죽는 날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며느리이자 손주 며느리가 될 테니 하늘에서는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별로 없던 그때도 돈이 꽤 많은 지금도 똑같이 삶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떠나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길 제 마음 담아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